우리 대한민국 참 사철이 다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봄에는 봄꽃으로, 여름에는 참 지독하게 반짝이는 아름다운 실록으로, 가을에는 꽃단풍으로, 겨울에는 심지어는 눈꽃까지 사계절 꽃이 피는 아름다운 그런 나라죠. 봄 나들이들 좀 다녀오셨나 모르겠습니다.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 오늘은 조금 좀 철학적인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볼까 합니다. 인생이라는 거 사실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고 보느냐에 따라서 참 다양하게 읽을 수 있지만, 생존 경쟁을 하는 관계가 인간 사회다 이렇게 보고 보면, 그렇게 관찰되는 인간의 역사는 결국 끊임없이 은혜와 원수, 뺏고 뺏기고 이것의 역사의 연속이다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인류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라고 그 선언을 한 이유도 인류의 삶에 뺏고 빼앗기는 그런 모습,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들여다봤기 때문인 것이 분명한 거지요. 그러나 맹자의 성선설의 경우에서 보거나 사랑과 자비, 어지러야 한다는 가르침, 이런 성현들의 가르침에서 보듯이 인간성이라는 속에는 본질적으로 이타적인 측은지심이 선천적으로 내재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들끼리의 원한 관계에서 복수를 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용서의 마음으로 모든 자신의 아픔을 준 이들을 품어 안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참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종교적인 수단으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소위 탈리아의 법칙이라고 하지요. 이런 동일 형식의 복수 방식도 생각을 해냈고, 이 방식은 상당히 넓은 문화권에서 오랫동안 보편적인 원한 청산의 방법으로 받아들여져 오기도 했습니다. 기독교나 유태교 또는 이슬람교 모두에 이 교리가 들어있지요. 인류의 가장 오래된 법전이라고 하는 함무라비 법전도 사실 이 탈리아의 법칙을 밑바탕에 깔고 있고, 우리 고대 부여국의 법률이지요. 8조 법금 또는 8조 금법이라고도 하는데, 그 내용에도 이러한 탈리아의 법칙,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사상이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개인과 개인 간의 원한의 문제 청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보복 청산의 방법에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사회적인 범주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느냐 하는 것도 인류에게는 굉장히 오래된 숙제입니다. 그래서 근래에 이르기까지도 당사자끼리 해결 방법이 용인돼 왔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만은,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복수의 방법을 개인 대 개인으로 해결하는 것을 금하고 사회적 수단에 의해서 이 문제를 정리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말하자면 개인의 복수라는 감정을 국가 또는 어떤 단위 사회가 그 개인을 대신해서 청산을 해주는 거죠. 이러한 국가나 사회의 대리 청산 시스템을 우리는 법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의 원한 대리 청산 행위가 당사자의 씻을 수 없는 원한, 거기서 비롯하는 복수심을 충분히 달래주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명화라고도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민주시민 같은 그런 당사자가 경찰 권력이나 법 권력을 대신해서 자기가 직접 복수에 나서는 이런 직접적인 복수를 꿈꾸는 피해자들이 적지 않게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사회적으로는 사형제도까지도 사회에 지나친 복수 행위라고 보고, 이러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각종 흉악범죄 사건에서 그 예에서도 확인되듯이 인류가 가해와 복수에 대한
가장 적정한 해결 방법을 찾아냈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잖은 성직자나 교육 지도층의 가르침, 그 가르침은 거의가 복수는 나쁜 것이다. 복수심은 당연히 끊어버려야 하는 또 다른 죄악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것이고 그거는 피해자 자신을 포함해서 사회 전체를 불안정한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될 뿐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가르칩니다. 사실 듣자면 일견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가르침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이러한 주장 속에는 상당한 부조리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일 이 논리대로 세상이 전부 운영이 돼서 원한을 상대방에 줄 수밖에 없는 가해 행위를 한 그런 나쁜 짓을 한 가해자는 국가가 대단히 정확하게 피해자를 대신해서 복수를 해주지 않는 한 피해를 당한 약자에 비해서 항상 우월하고 당당하게 살아남게 된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말하자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였는데 그걸로 인해서 지독한 피해를 받은 사람은 죽인 사람에게 감옥에 가서 좋은 감옥에 가서 편안하게 한 3년 살다가 그냥 나오면 돼. 사회가 이 정도로 보복해 준다면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나 이들은 그걸 참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그래서 결국 시간이 계속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상태로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에는 힘 있는 나쁜 인간들만이 당당하게 살아남게 되고 약한 것이 죄가 되어서 이유 없이 피해를 입은 선한 자들은 원한의 아픔을 그대로 아는 채 살아가야 된다는 논리가 되는 셈입니다. 죽은 뒤에 가서 어떤 심판을 어떤 세계에서 어떻게 받게 될지는 그 다음의 문제인 거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또는 세상은 결국 힘이 있는 나쁜 인간들의 세계가 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정적인 그런 불만들이 사라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보자면 지난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섰던 한 인사는 자신의 불우했던 소년 시절을 설명을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힘들고 억울함을 당할 때마다 자신은 반드시 내가 성공해서 이것을 되갚아 주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져왔다. 이런 얘기를 자랑 삼아 하기도 했습니다. 만일 그의 논리대로라면 반사회적인 적개심은 거꾸로 자기 성장의 미덕으로 사회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기도 하죠. 그렇게 참 아름다운 포용, 용서 이것만이 이 사회의 최고의 진리이고 미덕이 된다면 세상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적으로 이렇게 적절하게 처벌되지 않은 범죄자들과 사회를 적대적으로만 인식하는 삐딱이들, 태생적 삐딱이들, 그리고 억울한 한을 품고 대책 없이 살아가는 아픈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기괴한 조합의 세상이 되고 말겠지요. 그래서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국가 사회라고 하더라도 더욱 나은 법치의 사회,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공정한 법치의 사회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이런 모순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개인과 개인끼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 결국 국가가 그 대리자로서 이 관계를 청산해 주려면 어느 정도 어디까지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것이냐를 인간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거죠. 인류가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법치 그것밖에 없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나라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남의 가슴에 원한을 남기는 범죄는 누가 저지르게 될까요? 그거는 그 나라나 사회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그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영역에서 그런 문제가, 그런 범죄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역이 바로 정치라는 것에 두 말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치하기가 힘들고 정치는 철저하게 관리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이 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라는 영역이 번번이 보복금지라고 하는 위선적인 도덕률의 가장 큰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 이러한 사실이 일반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문제라고 해야 할 겁니다. 더욱이 잔인하게 권력을 빼앗을 때는 개혁이니 혁신이니 심지어 적폐청산이니 이런 미사 여구들을 내세워서 남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심지어 생명까지 빼앗고 나서 그에 대한 자신에 대한 복수가 임박하게 되면 정치 보복 금지라는 위선 뒤에 숨는 그런 추악함, 비겁함, 이런 것들이 정치라는 영역에 자리 잡게 되면 그것이 사회 전체에 끼치는 영향, 비리의 확산, 이것을 증폭하게 되는 한 사회 최대의 비리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에 부정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윤 당선자는 검찰에서 잔뼈가 굵은 거의 모든 지금까지의 인생을 그 속에서 바친 법 전문가입니다. 당연히 그는 법치라는 이러한 사회적 가치에 관한 문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철학적 성찰이 있어야 할 겁니다. 과연 이것이 용인되는 복수의 절제이고 포용의 범위냐, 아니면 사회적 정의를 회복시키고 공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철저한 법치의 이행이냐, 이것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철학적 고민 없이 채널24K가 수차 지적한 것처럼 어설픈 통합과 협치라는 미사 여구, 그런 위선적 언어에 휘말려서 공익과 사회가 발전하기 위한 법치의 확립에 실패한다면 어렵게 얻은 정치 개혁이라는 기회는 또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거 분명히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